짱공유, 짱공 글터, 무서운 글터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백도시 끓는 물님이 올려주신 글이고요. 지인의 기담. 본 이야기는 지인들이 겪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양재현 기획자. 가끔 혼자 있을 때 산발을 한 머리에 검은 옷을 입은 50대 아줌마와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 놀라서 눈을 깜빡이고 나면 사라지곤 하는데 그게 아주 환장하겠단 말이지. 가끔 잠을 못 자거나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할 때면 그때 나타나곤 하는데 썩 반가운 존재는 아니야. 그래서 특별하게 바쁘지 않으면 주로 혼자서 작업은 안 하려고 해. 두 번째, 용카르트 교수님. 본래 김해에 있는 우리 학교가 있던 터가 공동묘지였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의 음기가 너무 강해서 마을이 꽤 시끄러웠다. 근처에 사는 멀쩡한 사람이 미치는 경우가 많았고 유난히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았어. 내가 어릴 적이었다. 추석 전이라서 벌초를 하려고 입구로 들어섰는데 김해에서 꽤 유명한 유지의 딸이 그곳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한 것이었다. 눈도 감지 않고 혀를 쭉 빼놓은 모습이 정말 무서웠다. 그걸 본 뒤로 한동안은 꽤 힘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미스터리한 것은 그 나무가 꽤 높아서 암벽 등반 선수처럼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가능했거든. 남자도 오르기 힘든데 말이다. 그 이후에도 요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서 풍수사를 데리고 왔는데 터가 강한 곳일수록 젊은이들이 발로 밟아줘야 좋다고 해서 학교를 세웠다고 하더라. 세 번째, 힙질이 윤씨. 제가 친구들이랑 술을 좀 깨려고요. 새벽 2시쯤에 낙선대 공원 근처를 걸었거든요. 근데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강감찬 동상이 있는 공원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귀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희귀하기도 해서 전 친구들에게 야, 저거 봐봐. 저 빨간 옷 입은 여자 말이야. 귀신 아니냐? 라고 했는데 그때 친구들 반응이 어디에? 뭐가? 라고만 대답하는 겁니다. 친구들은 그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못 보고 저만 봤던 것이죠. 정말 못 사겠습니다. 네 번째, 디자이너인 N. 5년간 혼자 살다가 회사를 옮기는 바람에 가족들과 함께 살게 되었어. 집에서 잔업을 하다가 나는 나도 모르게 담배를 꺼낸 뒤 불을 붙였다. 그리고 주특기 도너츠를 만들어서 뿅뿅뿅 했지. 그런데 기분이 이상해서 고개를 돌렸더니 엄마가 나를 째려보고 있네. 너 담배 폈니? 다섯 번째, 음향 감독 박 PD님. 가끔 다른 녹음실에서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요. 그런데 예전에 하필이면 신촌에 있는 귀신 나오기로 유명한 제2녹음실에서 일이 잡힌 겁니다. 당시에는 일거리들이 몰아쳐서 새벽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우 한 분과 더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텍스트랑 성우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우 쪽 녹음실이 굉장히 부산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전 녹음실을 딱 하고 쳐다봤죠. 그런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성우의 뒤에서 미친듯이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차마 성우에게 그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일을 다 끝내긴 했는데 전 그 뒤로는 절대로 그곳에서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6번째, 부산 기장댁 이모. 어릴 적에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집에 갈 때면 꼭 이상한 스님 하나를 만나는 기라. 분명 옷이랑 머리는 스님인데 생긴 거는 꼭 여우가 사람 가죽을 억지로 쓴 것 같은 기라. 눈이 여우처럼 쭉 찢어져 가지고 얼굴도 부자연스럽고 참말로 희한하게 생겼다 아이가. 그리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어찌나 간사하게 들리는지 소름이 확 돋는 기라. 걸음걸이도 궁뎅이에 꼬리를 감췄는지 실룩실룩하고. 그때 같은 동네 살던 언니야가 야야 봐라 저거 여우 새끼가 틀림없대 라고 하면서 내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겠나. 7번째, 네일 아티스트 자은님. 미용학원 다닐 때 말이에요. 아는 언니가 밤늦게까지 미용 연습을 하고 집에 가는데 폐가라고 그 소문이 난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어떤 남자가 저음으로 후, 후, 후 거리는데 야밤에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언니는 집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빠른 발걸음으로 그렇게 골목길을 걷는데 이번에는 그 걷는 속도에 맞춰서 후후후후후 빠르게 소리를 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리에 언니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있는 힘껏 집을 향해 뛰어갔대요. 그리고 혹시라도 집에 찾아올까봐 문단속도 하고 잠을 못 이뤘대요. 그리고 다음날에 잠도 제대로 못 자서 비몽사몽인 상태로 아르바이트를 갔대요. 그런데 오후쯤에 가게 텔레비전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살해까지 한 범죄자가 잡혔다는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언니는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걸 보다가 나중에는 놀라서 주저앉고 말았대요. 왜냐하면 그 범죄자가 숨어있던 곳이 바로 언니네 동네에 그 폐가라고 소문이 난 곳이었던 거예요. 후, 후, 후 소리가 나던 바로 그곳 말이죠. 8번째, 삼방동 호랑이. 김해 삼방동 하천에 진짜 귀신이 있다니까. 검은 옷 입은 여자가 다리 위로 걷는 사람들한테 말을 걸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온갖 관심을 끌려고 별짓을 다 한단 말이지. 그런데 말이야, 그런 귀신일수록 아는 척을 하면 인생 끝나는 거야. 평생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골로 가는 거라고. 끝으로 진진함 태역. 어릴 적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워낙 친하게 지내다 보니 걔네 엄마랑 우리 엄마도 친하게 되었죠. 관심사도 비슷하고 성격도 잘 맞아서 자주 서로의 집에 왕래가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그 친구의 엄마가 놀러 왔어요. 한참을 우리 엄마와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밖에 야채를 파는 아저씨가 와서 엄마가 급히 나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방 안에서 블럭으로 뭔가를 한참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거실에서 엄마가 저를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태아가, 태아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엄마는 좀 전에 나가지 않았었나? 라는 생각에 대답을 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그런데 친구의 엄마가 우리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특히 눈을 크게 뜨며 뱀처럼 표정을 지으며 제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전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렸죠. 아이가 놀라서 기겁을 하는데도 아줌마는 멈추지 않고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태어가, 태어가. 제가 우는 소리가 나자 엄마가 다급히 올라와서 왜 우냐면서 달랬죠. 그런데 그제서야 그 아줌마는 너무 귀여워서 이름을 부르니까 우네? 라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휴,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요.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는 표준어를 쓰다가도 저랑 있을 때는 대구 사투리를 쓰시는데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말투와 목소리 톤이 얼마나 똑같았는지. 휴.